유하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뭐냐면요. 미스테리 및 공포 썰 풀기 컨텐츠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라디오 형식으로 공포 및 무서운 썰을 풀어 드릴 건데 재밌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심장이 콩닥콩닥해요. 그거 나 봐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당에게 이것저것 듣고 그러십니다. 아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웃음 좀 뺄게요. 무당에게 들은 썰.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랑 친하셔 가지고 이것저것 듣고 그러십니다. 뭐 "이번 연도는 어떨 것이다. 언제는 뭐 해라. 뭐 조심해라." 이런 건데 집에는 부적이 있을 정도? 한 5장 붙여져 있습니다. 신통해서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데요. 시험 치르기 2년 전 여름에 무당이 저한테 오라고 했대요. "당신 아들한테 전해라. 1년 뒤 가을쯤 중요한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너의 길이 아닐 수 있다." 라고요. 지금은 뭐 그 자격증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려고 준비 중. 뭐 대표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그냥 신통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때처럼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뭐 어머니가 3-4 달에 한 번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들어가기도 전에 입구에서 소리를 치더래요. "들어오지 마!" 순간 깜짝 놀란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되묻자 "당신 아들 데려와. 당신보다 당신 아들이 더 중요해." 그러시는 겁니다. 왜 그러지? 그런 생각에 어머니가 극구 우기셔서 제가 따라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영을 본 적 있어?" 여기서 영은 유령이나 귀신 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보게 될 건데 그 영을 보고 절대로 대답하거나 반응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 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 무당이 '드디어 미쳤나.'라고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무당의 말은 틀린 적이 없다고 잘 새겨 듣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조만간 귀신을 보게 된다니 절대 안 반가워요. 정확히 2주 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끝난 뒤 오후 10 시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외식을 나간 상황이라 11 시쯤에 왔던 것 같아요. 집에는 물론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집을 비우지만 누군가 온다면 거실 불은 항상 켜 놓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 왜 있잖아요. 분명 집엔 아무도 없을 텐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제 방으로 들어가서 불 켜고 컴퓨터도 켜고 세수하고 나와서 제 방 쪽으로 가는데 컴퓨터 책상 바로 옆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창문 쪽에 형체가 보이더군요. 사람의 형체가. 저는 처음에 온몸에 닭살이 돋고 흠칫 놀랐습니다. 근데 무당이 했던 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대답해서도 안 되고 반응하지 말라고. 근데 전 제 방 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했는데 베란다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 가." 와 진짜 그때 심정은 이루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미친 듯이 지릴 것 같고 오금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대답하거나 반응하면 안 된다고 하니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안 하려고 노력했죠. 정말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주방에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정면 모습은 안 보이고 뒷모습만 보이는데 흰자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냥 이불 덮고 죽은 척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1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시계를 보니까 10시 30분. 사람의 신경이 예민해지면은 시간 체감도 둔해진다더니 진짠가 봐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미친 듯이 무서운데 거실에서 TV 보는 척하면서 귀신이 중얼거리는 걸 듣고 있자니 그래서 차라리 베란다가 나을 것 같아서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 노래를 켜고 만화를 봤습니다.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대로 베란다에서는 아직도 실루엣이 보입니다. 베란다와 컴퓨터가 마주보는 것은 아니라서 흰자로도 보이진 않지만 옆구리가 시렵고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른쪽 팔과 귀 쪽에 마치 개미가 기어다니듯이 신경이 쓰이고 자꾸만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명 베란다에 있어야 할 그것이 바로 제 옆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귓속말 하려는 듯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컴퓨터 소리 때문에 계속 중얼거리다가 바로 옆에서 중얼거리기로 했던 거겠죠. 근데 내용이 이럽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줘. 제발 반응 좀 해줘. 한 번만 들어주면 난 저 여기 사라질게. 제발 들어줘."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반응 좀 해줘. 한 번만 들어주면 난 저 여기 사라질게. 제발 들어줘." 컴퓨터 시계를 보니 10시 50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도 30분째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가족들이 올 것도 같고 가족이 온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만약 안 사라지면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건가? 근데 11시 까지는 오는 거겠지? 제발 그래야 하는데. 아 진짜 이걸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나 진짜 잘할 거야. 수천, 수십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귀에서는 미친 듯이 저걸 외치고 있고 저는 미치기 직전이고 결국 해결 방안으로 더 무서워질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끄고 거실불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제 머리맡에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눈 뜨면 바로 얼굴이 보이는 시야에. 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얘기를 좀 들어줘. 제발 말을 좀 해줘. 한 번만 들어줘. 난 조용히 사라질게. 제발 들어줘." 눈 감고 자는 척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실불이 켜지고 제 방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눈 감은 채로 일어나서 제 방에 들어온 엄마를 끌어안고 거실로 나온 뒤에 눈을 떠 보니 그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사실 너가 신내림을 받을 몸이었다." 이러는 겁니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너가 어릴 적부터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와 말을 하고 우린 안 보이는 걸 넌 봤다."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8 살까지 기억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어느 무당이 그러시더군요. 자기 말대로 하면은 신내림 안 해도 된다고. 집에 있는 부적 전부 못 들어오게 만든 부적이고 지갑에 있는 부적도 마찬가지란다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신내림이라니 대체 무슨 원래 신내림 받을 몸은 반항도 못하고 운명이라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단다. 너가 오늘 겪은 게 아마 마지막일 거고 너가 보인 그 모습이 천수보살이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저도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이
저희 집을 지나가는 귀신들이 가끔 보인다는 겁니다. 순간에 그 영향이 내 몸에 잠깐 들어오는 거라는데 언제쯤 돼야 이 귀신들이 안 보이는 걸까요? 음. 다행하다고? 그러게.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다. 아 근데 중간에 소름 돋는다. 아 이게 글로 봐야 소름 돋거든? 보여 줄까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 얘기를 좀 들어 줘. 제발 반응 좀 해 줘. 한 번만 들어 주면 난 조용히 사라질게. 제발 들어 줘." 이렇게 말했잖아. 이 글씨로 써 있는 게 진짜 무서워. 이게 이렇게 써 있거든? 아 "뽀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차대 감사합니다. 시청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 공포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 이게, 이게 더 도배가 돼 있어. 근데 귀 속에다가 30분 동안 외친 거면은 저 정도만 하지. 진짜 무섭겠다. 실제로 저러면. 그지? 사람 미치게 만든다고? 근데 이건 관련해서 썰도 약간 우리 가족도 있는 게 저희 집에서도 저도 약간 이런 거를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둘째 누나가 일했던 썰 비슷한 썰이 있어요. 거의 유사해. 흡사해. 그래 가지고 나 읽다가 사실 둘째 누나 썰인가 싶었어. 저희 집 둘째 누나도 신내림 받는 거 억지로 안 받으려고 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속삭였다는 게 무섭다고. 저희 집 약간 외가 쪽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저도 가끔씩 좀 기 약해지거나 그러면 가위 심하게 눌리고 막 그러거든요. 로운이 목소리가 무서워 잔잔하게 하지 말아줘. 근데 그래서 나 듣다가 '뭐지? 우리 둘째 누나 얘기랑 되게 흡사하네.' 그랬거든. 로운아 그런 대사 속삭이는 거 아니야. 무당의 삶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저도 사실 이쪽은 잘 몰라요. 잘 안 믿기도 한데 근데 가끔씩은 뭔가 그럴 때 있잖아. 진짜 그러니까 안 믿는데 진짜 이거는 좀 공감했어. 집에 있는데 뭔가 혼자 있지 않은 느낌. 혼자 있는 게 맞는 듯. 그럴 때 있지 않아? 이거는 공감이 가더라.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 인정? 분명히 혼자 있는 게 맞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닌 느낌. 아 도리도비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차단 감사합니다. 시청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 공포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는 귀신을 믿진 않고 저 자신을 믿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이번 공포 사연 들어봤습니다. 때려버려. 집에 혼자 있었어. 누군가 내 주위를 돌아다니면 그건 댕댕이. 아니 어이없네. 그래서 이번 사연도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읽어 볼게요. 이번 거는 막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목이 뭐냐면은 소름 돋는 지인의 지인 썰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은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엄청 친한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언니가 귀신을 보거든요. 뭐 신기를 물려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이 언니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귀신을 보는 건 사실 복불복이라고 하네요. 귀가 너무 약해서 보이지 않거나 혹은 보이거나 또 아니면은 기가 너무 세서 보이거나 귀신이 도망가거나
근데 이 언니는 기가 너무 세서 귀신이 붙는 스타일이었어요. 이 언니가 이 귀신을 보는 걸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은 다들 무당이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해서 잘 안 밝히는 편이었는데, 일하다가 만난 동네 동생도 알고 보니 귀신을 보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동생은 다 떠나서 진짜로 집안의 무당이었던 분이었고, 자신의 친언니는 내림굿을 받기 싫어서 기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그런 집이었어요. 오늘 저의 썰은 이 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귀신 같은 것에는 별로 감흥이 없는 저에게 언니에게 들은 무수한 얘기 중에 이 이야기가 가장 소름 돋았기에, 혹시 겁쟁이 분들을 위해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한 언니의 동생을 편의상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한 언니의 동생 A는 혼자 자취를 하는 어 사람입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려고 준비해서 씻으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려고 가니 만나려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야, 너 뭐 해?" 하면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제 나가려고 준비해." 처럼 평소처럼 대화를 했다고 하네요. 나를 만난다고? 계속 요따위로 해서 슬슬 짜증이 난 친구 여동생 A는 "아 뭐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또 만나기로 했던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 왜 자꾸 전화질이야." 하면서 짜증을 씻어냈는데, 친구가 "나를 만난다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 점점 더 기괴하게 웃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상한 것을 감지한 친구 동생 A가 "야 너 누구야? 내 친구 어딨어? 너 뭐야?" 라고 따져 물으니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내가 어딨는지 궁금해?" 하면서 실성한 듯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A가 자신의 친언니에게 들은 대로 귀신이 장난칠 때는 절대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호통을 쳐야 된다고 들어서 욕이란 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어디냐고 잡으면 저 세상에 저 세상을 보내준다."고. 너무 귀여운 욕 아니야 근데 이거?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네가 나를?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구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A는 "어디 있는데 내 친구는 어딨냐."고 당황해서 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순간 통화 너머로 계속 실성하듯이 웃던 무언가가 웃음을 그치고 얼마 안 지나서 자기 집 화장실에서 샤워기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발끝부터 엄청난 냉기가 올라타오고 와서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진짜 A가 살면서 처음으로 불가사의한 존재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위협감을 받았다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옷 차림으로 지갑이랑 폰만 챙겨서 후다닥 집을 빠져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오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 친구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준비했냐?"며 얘기를 해서 "너 나한테 계속 전화하지 않았냐?"며 뭐라 했더니 잠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자기 통화 목록에는 "너하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어제 약속을 잡을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이후로 그 집에 나와서 친구 집에서 자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그 다시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똑같은 일은 겪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친구 동생이 겪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솔직히 전화로 저렇게 근데 약간 근데 진짜 약간 소름 끼치는 게 그런 식으로 웃는 목소리 들으면은 진짜 좀 소름 끼칠 듯. 귀신들이 폰을 사용할 줄 아네 그니까. 근데 약간 폰에서 깼어. 솔직한 심상을 약간 말하자면 폰에서 좀 깼어. 욕실에 왔는데 왜 폰을 굳이 넣어야 됐을까? 아니 약간 폰 무리수인 것 같아. 근데 이런 썰 재밌다. 우리 프로들은 이런 비슷한 식으로 겪은 적 있어? 아니면은 뭐 가위를 눌려 봤다 그런가? "난 욕실인데 안 무섭다며 엄마." 욕실인데 어떻게 채팅을 치고 있는데 맞다. 샤워하면서도 채팅 친다고 했지. 친구가 귀신 들린 집에 살았었대요. 아 진짜? 가위 초딩 때 자주 눌렸어요? 초등학교 때? 나 초등학교 때 눌렸으면 진짜 오줌 쌌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가위 눌려 봤는데 그때도 진짜 무섭던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 겪었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었겠는데? 쩐다. 그래서 맨날 가위 풀리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가서 아빠 등에 들러붙어서 잤어. 아버지가 가위 눌리신 거 아닐까 그러면? 아닌가? 미안. 아닌데. 아니야. 농담입니다. 다들 근데 가위는 한 번씩 눌려 봤구나. 가위 눌리면 진짜 무섭긴 하지. 다음 공포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끔은 가위 눌렸을 때 주방 쪽에 형체가 보이기도 했다고. 진짜? 몸매. 와. 다음 썰 제목입니다. 영등포 모텔. 어느 사이트에 영등포 모텔에서 귀신을 봤다는 글이 올라온다. 제 여자친구는 서울 쪽에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300일이라서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놀게 되었죠. 한강공원에서 저녁 늦게 치킨에 맥주 한 잔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로 가서 묵기로 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요. 아무튼 거길 갔는데 특실이 6만 원이고 기본 방이 5만 원 하더군요. 그래서 특실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기본 방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께서 자꾸 6만 원 방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5만 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5만 원 현금으로 하셨으니 방 업그레이드 해 드릴까요? 607 호로 가세요."라고 하면서 택시를 주시더군요. 택시를 주니까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 층으로 올라갔죠. 607 호는 저 구석 끝방이더라고요.
옆에 바로 창고가 있고 들어가니까 방도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 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봤죠. 제목은 인시디어스였던 것 같네요. 인시디어스였고 영화 중에 평점이 높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벌써 졸더 있고 있더군요. 제가 담배를 계속 끊다가 다시 태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었던지라 여자친구가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피려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정지시켜 놨었는데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무슨 렉 걸리는 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여는 동시에 걸어 놨던 옷이 털썩 하고 떨어지더군요. 창문도 안 열어 놨고 에어컨만 켜 놨는데 말이죠.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 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PC를 끄는데 생각을 해 보니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소름이 돋더군요. 워낙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여기서 자기 싫다면서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오빠, 담배 피우고 들어왔지."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전 속으로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자친구의 말이 "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다?"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 계속 웃으면서 아우 소름 돋아. 잠깐만. 아우 닭살 아우 소름 돋아.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정신은 들지만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깨악." 하고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 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구석 모서리에서 들렸다고.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소름 돋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나왔네요.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샜어요. 여기까지가 본문이고 역시나 댓글에는 "모텔 직원이 엿을 먹였네. 같이 안 자려고 생쇼하는 거다." 같은 시답지 않은 글들이 달렸는데 이윽고 소름 돋는 댓글들이 몇 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했었는데요. 누워 있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위 눌리는 기분 같은 게 있어서 몸이 빨려 들어간다는 기분? 그 기분이 들면서 '가위 눌리겠다 해야지.' 했는데 깨야지 했는데 막 머릿속에서 여자가 웃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혹시 저랑 똑같은 모텔 묵으셨던 것 같거든요. 이런 댓글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같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영등포 모텔에서 가위를 눌려서 죽을 뻔했다는 글. 시장 안에 있는 모텔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는 가위를 눌렸다는 글. 커플 둘이서 같은 가위를 눌렸다는 글 등이 그곳에 관한 추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더 소름 끼치는 사진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아 미친. 유영철이 살인을 자행한 장소가 바로 그 모텔이었다는 겁니다. 추가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최근 그 모텔이 공사를 했었고 지금은 정상 영업 중이라는 것. 갈 땐 가더라도 607 호에는 절대 묵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 중간에 나 너무 소름 돋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이솔? 이솔 좀 무섭다. 하필 거기냐고 그니까. 왱 무서워. 예 중간에 귀신이랑 비슷하게 생겼었다고 사진도 올라왔었거든요. 무슨 사진이었냐면은 이 사진입니다. 그때 봤었던 귀신이 대략적으로 약간 이렇게 생겼었다고. 와 나는 아니 무서워. 실제로 보면은 진짜 기겁할 것 같은데? 몸도 못 움직일 것 같다고? 네 진짜로 사람이 크게 놀라면은 알죠 여러분들? 진짜 크게 놀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뭔데 들어오자마자 공포인데 아 맞습니다. 공포 라디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건 여친이 있었다는 거? 그거는 무서운 포인트가 아니라 빡친 포인트 아니야? 야 근데 이 썰은 좀 진짜 무섭다. 이 썰은 좀 많이 무섭네. 아 317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장가스 고마워요. 빵가룽 지금 공포 라디오 사연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썰은 좀 많이 무섭다. 뭔가 싫어할 것 같아 가지고 유사한 약간 "잠은 다 잤다잉." 그니까. 약간 그럴 법한 이야기라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무서운 거 잘 듣나 보다 그래도. 내가 이야기 풀다가 내가 무서운데 잠깐만. 아니 이번 거는 너무 세잖아 그니까. 아니 내가 무서운데? 무섭게 하는데 우아학절동은 아니라고? 하긴 그 정도는 아니지. 심야 괴담회 같은 거 많이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의 라디오 사연 지금 방송 콘텐츠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우 님은 주무실 수 있죠? 저는 근데 이런 거 막 무서워하진 않아요. 혼자 산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무서우면은 방송 켜야겠다. "얘들아 무서워. 잠이 안 와." 보나리아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을 감사해 주셔서 고마워요. 공포 사연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안녕. 야간 근무 3년 정도 하면 무서운 거 사라져요. 아 진짜? 근데 대단하다. 3 년이나 했어? 와. 이비구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잊지 않고 서 고마워요. 반가릉 좋은 저녁. 공포 사연 라디오가 아니라 공포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연도 받아 가지고 해 보고 싶은데 공포 사연은 확실히 많이 없길래 공포 사연도 받아 가지고 진행해 보고 싶다. 여러분들 설 중에 옛날에 공포 사연 라디오 했었는데 무서운 썰 좀 있던데. 야밤에 고양이들 싸우는 소리 들으면 오싹하다고요? 고양이들 싸우는 소리 약간 그러지 않아? "야옹." 막 이러지 않나? 아 진짜요? 나중에 공포 사연 라디오 같은 거 하면은 사연 하나만 보내 주십시오. 썰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지금
아 이거 풀면 좋겠다. 듣고 있다가 "이제 인사하네." 아 이제 인사하는구나. 아까부터 듣고 있었구나. 다음 썰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명소리에 같아서 더 오싹함. 아 맞지. 그런 것도 있지. 조류랑 해충 빼고는 아직 안 무서워해 봐서 이번에는 제목은 썰이 몇 개냐고 마지막 하나. 새벽 2 시에 집 문을 열려고 해요. 야 이거는 썰 제목 자체가 무서운데. 말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 때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12 살에 자취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돼서 저만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혼자 잘 살겠지.'라는 생각에 자취를 시켜 주셨는데 뭔가 혼자라는 생각에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사실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밤마다 좀 무서웠거든요. 뭔가 집이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에 부모님과 살 때는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사 오고 난 후부터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부금 좀 바꾸고 갈게요. 몇 시인가 방에 붙어 있는 시계를 보면은 새벽 2 시를 항상 가리키고 있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그렇게 깼다가 자다가 반복하기를 일 주일 정도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 시쯤에 눈이 떠졌던 날이었습니다.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자려는데 평소에는 다시 잘 자시더니 그날따라 다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또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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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둣발 소리가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 바로 옆이 복도였거든요. 게다가 침대가 그 복도 쪽으로 붙어 있어서 누워 있는 왼쪽이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이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구두 소리였어요. 근데 그 구두 소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는 느낌? 왠지 목적지가 우리 집일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 갑자기 휩싸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구두 소리가 가깝게 들리다가 딱 제 방 옆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있다가 저희 집이 번호키인데 뚜껑을 슬라이드처럼 올려서 번호를 누르고 내리면 열리는 구조거든요. 갑자기 그 슬라이드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삑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가 7 글자인데 "제발 7 자만 아니어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삑 삑 삑 7 글자가 다 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발 다음 글자도 계속 눌러 속으로 외치고 있다가 슬라이드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삐삐삐 하고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섭게 다시 슬라이드가 올라가더니 아까 전과는 다른 속도로 카드키를 누르는 겁니다. 삑삑삑삑삑삑 다행히도 또 틀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올려서 더 빠른 속도로 삑삑삑삑삑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장안에 엄청난 것들을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했을 때 초스피드로 비밀번호를 눌렸을 때와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눌리는 겁니다. 물론 비밀번호는 틀렸죠.
근데 그러다가 몇 번을 계속 틀리고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다행이다. 이제 못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숨 좀 돌리고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찰나였습니다. 근데 문득 '왜 구두 소리가 안 들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구두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는 아직 문 앞에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찰나에 또다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계가 멈추고 좀 기다리면은 다시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알고 그냥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문고리도 잠그고 위에 문 걸쳐 놓는 것도 해 놓고 침대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분명 기계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또 누르는 겁니다. 침대로 달려가서 막 이불을 뒤집어 썼을 때 그 사이에 미칠 듯한 공포에 버튼 누르는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혹시 연기인가?' 하는 불안감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쓴 걸 살짝 들쳤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안 들추는 게 좋았을걸. 왜 그땐 꼭 들쳐야만 할 것 같았는지. 들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머리 쪽에서 '못 들어올 줄 알았지, 못 들어올 줄 알았지, 못 들어올 줄 알았지.' 소근대듯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가위라는 거를 살면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위라고 해야 할지 몸이 안 움직이긴 했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침에서야 깨자마자 꿈이 아니었던 게 일어나서 현관을 가 보니 문고리도 잠겨 있었고 위에 저녁에 걸어 놨던 걸쇠도 걸려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는 걸 봤는데 겉은 멀쩡했는데 그 슬라이드를 올려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숫자 판 중에 우리 집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칼로 긁은 것처럼 마구 난도질 당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절초풍할 일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내가 외아들이고 그동안에 혼자 둔 게 걱정되셨는지 바로 올라와서 난도질 당한 비밀번호 키패드도 보여드리고 했더니 부모님도 놀라서 혹시나 그 시간대에 아파트 정문 찍힌 CCTV가 있냐 경비실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2시 전으로부터 2 시간 동안 살폈지만 구두를 신었거나 특이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찍힌 사람은 총 5명 정도 됐는데 모두 아파트 주민이었고 결국 도어락도 새 걸로 교체했고 부모님도 몇 일 계시다가 다시 내려가셨지만 새벽에 일어난 일도 없고 그 이후로 키패드가 눌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언젠간 당신에게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 소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서 고마워요. 빵가룽 안녕. 와. 근데 실제로 저렇게 키패드가 눌리면은 좀 진짜 무섭겠다. 아 지금 공포 사연 라디오 그 사연 라디오란다 저. 공포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키패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근데 새벽에 키패드가 자체가 눌리거나 문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약간 소름일 것 같아. 그치. 대행 무섭다고? 올 사람도 없는데 그럼 그니까. 올 사람도 없는데 저러면 무서울 것 같거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공포 라디오는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다음에 공포 사연 라디오도 진행을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로즈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 감사합니다. 이장 가서 뭐야 손에 땀 난다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재밌게 잘 들어 줘서 고맙다요.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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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 대머리 바보 메롱 멍. 아 잘 가 메롱.